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깔아주려는 학생은 철저하게 깔아주시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학생은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깔아준다는 건 답은 알지만 답을 옆으로 비껴 쓰라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근데 수능 최저도 급해서 참 이 상대성 평가라는 참 난제인 거죠. 오늘은 제가 어제 왜 동대는 붙고 외대는 떨어진 학생과 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곧바로 보내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마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었어요. 학생 미안해요. 엄마의 경우에도 그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학생이었고 3등급 때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받아봤고 학교생활 기록부는 도시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학생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차도남? 차가 뭐 차도냐? 스타일의 거와 같은 그런 유형의 이제 학생부였어요. 물론 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학생부는 막 매끈해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냄새가 나고 어떤 학생부는 시골의 냄새가 물씬 풍겨나는 학생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를 보면 학생의 특징도 가장 큰 게 이제 학생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근데 학생의 특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꼭 지역의 냄새도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부를 받아보고, 동대는 떨어지고 외대를 붙었던 이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순위별로 따지면 외대가 더 높잖아요. 높다 낮다의 개념이 어쨌든 뭐 우리 사회에서 정한 룰이라, 뭐 어쨌든 쭉 그 서열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서열을 학생부만큼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그 서열이 무시됩니다. 완전히 무시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무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학생과 이제 통화를 해서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첫째 이유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계열로 따지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뭐 이렇게 계열 6개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외대의 계열은 좀 낮은 쪽에 속한 그 계열군들 중에도 조금 낮은 계열 또 학과도 왜 성적이 높은 대학 그 학과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좀 낮은 학과였고 동국대의 경우에는 최상위 쪽에 넣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이 넣은 또 다른 학과, 그러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 뭐 중앙대도 넣었고 한양대, 중앙대 또 어디 넣었더라? 까먹었네 갑자기. 넣었는데 어디 넣었는지 까먹었네요. 근데 어찌됐건 명지대도 넣었네요. 이제 명지대는 뭐 붙었고요. 왜냐면 그것 역시도 계열이 아까처럼 그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열 중에 학과가 그쪽 좀 낮은 쪽에 있는 학과였고 나머지 세 개의 경우에 한양대, 중앙대, 성대를 넣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찌됐건 넣었는데 그쪽은 그 계열군들 중에도 성적이 최상위 쪽에 있다. 그러니까 성적이 최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로 말하기 쉽게 성적이 최상이라고 하지만 그 계열군 학생들 중에 제일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뛰어난 게 아니라 당연히 기록도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데 마침 이제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이상하게 다 그쪽 그 상위권 쪽에 있는 학과
계열군들 중에 상위권에 있는 학과들만 쭉 넣어서 같은 학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중에 뭐 한양대는 무조건 떨어질 거다. 무조건 떨어진다니 좀 미안한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또한 중앙대의 경우에 다빈치를 넣었는데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성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록상에 나와 있는 기록에 나와 있는 그 학과가 좀 높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중앙대에 다른 과를 넣었다면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과들 중에서도 어찌됐건 학생들 그 범주가 그 지원자의 그 수준이 좀 높은 학과였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지 뭐 학생의 역량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진 않았습니다. 학생의 자소서 역시 매우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잘 써져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은 그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외대에 붙은 그 학과에 맞는 자소서를 써놨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과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눈에 들어오지만 그 다른 과의 경우에는 쉽게 눈에 안 들어오고 옆차기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옆차기 두 번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학생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의도야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이게 2단 옆차기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살짝 머리 아프죠. 그렇다 그래서 못 썼다라고 못 썼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측면이 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학생부라면 자소서가 어떤 거든 상관이 없겠죠. 좀 못 써도 상관없고 2단 옆차기 두 번을 했든 세 번을 했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당간당한 경우라면 역시 이제 빨리 이해가 되는 학생의 역량을 빨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입학사정관에 대한 지원자가 입학사정관을 배려하는 거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입학사정관들이라면 그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2단 옆차기를 두 번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일단 읽는 사람이 뭐지?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를 얘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한 두 번 정도 읽으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이거 2단 옆차기 좀 세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두 번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소서를 이제 그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다만 1차에 근데 그 친구가 자소서가 매우 학업 역량이 매우 똘똘하게 써져 있어요. 그 아까 얘기 차도녀가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어쨌든 차가운 도시의 남자 이거죠. 예, 차가운 도시의 여자인 것처럼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지적이고 그렇게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은 분명하다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여서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학과의 경우에 아까 그 범주라고 했잖아요. 중앙대의 경우에도 그 범주, 한양대의 경우에도 그 범주 안에 지원자들의 수준이 그 학생보다 좀 낮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의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하지만 이제 2번, 3번 항목, 4번 항목을 보다 보니까 이 학생이 매우 똘똘한 학생이고 매우 학업 역량도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은 뭐 학교생활 기록부보다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자소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못 썼다라기보다는 항목을 조금 더 바꿔 썼으면 가능성이 좀 더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절대적 우위에 있었다면 그죠? 당연히 그렇게 써놨어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절대적인 우위는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3등급 대 학생인데 외대에 붙고 동대도 붙고 다 가를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냉정히. 실제로도 학교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외대를 가, 동국대를 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랬지만 이제 저의 영상을 보고 이제 가능성을 이제 스스로 생각해내고 난 할 수 있다 이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으로 해서 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매우 똑똑한 거죠. 저는 뭐 제 방송을 보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역량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아재 같은 말투로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느린 자극이죠. 이런 자극으로 요즘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빠른 자극들이 빠다닥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기든 아니든 나한테 도움이 얼마나 됐든 안 됐든 당장은 일단 나한테 빠른 자극이 오는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저처럼 이런 스타일이라면 굉장히 느린 자극일 텐데 이 느린 자극을 소화해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제 방송을 계속해서 듣는 학부모님들이시라면 그냥 뭐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진심으로 역량이 매우 갖춰진 학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요.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지 대학교 때 공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량, 사고력 자체는 매우 크신 학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느린 자극에서도 지금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독서가 매우 느린 자극이거든요. 영상은 뭐 드라마 또는 영화 빠른 자극이죠. 이런 거에 비해서 책은 느린 자극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쨌든 앉아서 끝끝내 봐지고 뭔가 해낸다는 것은 보통의 학생은 아닙니다. 매우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교사들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다가 어쨌든 뭐 외대 넣고 동대 넣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야, 네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라고 얘기했지만 어찌됐건 외대에 합격했다. 그래서 사실 축하받을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그렇게 충실하게 써지게 하려면 결국 개인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은 그 학생이 준비한 거에 비해서 사실 더 많이 써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를 하다 보니까 느낌에. 그런데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안 주는 학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참여한다 안 한다를 떠는 그러니까 확인조차도 안 해주는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그 자신의 항목들을 사실은 뭐 확인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학교가 여학교였거든요. 여학교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해주면 다 해줘야 되고 뭐 했으면 뭐 했다고 소문이 또 소문을 낳는 꼭 여학생 그러니까 그게 여학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매우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우 잘 준비해주는 학교라면 어느 정도 참여 여지도 주고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할 텐데 전혀 하지 않는 학교였어요. 마치 뭐 시골에 있는 학교처럼. 하지만 기록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니었다. 아까 제가 차도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걸로 써져 있는 걸로 봐서 학교가 무조건 못 써주는 학교는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준비하고 사실은 이제 확인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통보하기도 했는데 교사들은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확인도 안 해주는 경우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결국은 학생이 이게 깨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인사자라고 하는 건 다 잘하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주장을 적절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능력은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려니까 웃으면서 인사해라. 그냥 인사하지 말고 웃으면서 인사해라. 그 다음에 선생님과 격의 없이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려면 평소에 유대관계가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를 바꿔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유대 관계가 있으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뭘 질문하더라도 그 질문을 그러니까 학생이 뭔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을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아니면 그냥 뭐 할 얘기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질문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찌됐건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학교에서는 원서를 넣을 때도 그렇게 많은 거부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학생은 제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원서를 냈고 합격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 뒤집어졌겠다라고 하니까 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우리 학생들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어느 경우에든 실망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선생님들이 봐주든 안 봐주든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안에서 기록이 좋게 또는 그 기록이 됐다면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에 대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죠. 한 번 했으면 이 선생님은 안 됐다고 하면 저 선생님은 또 안 될까? 될지야 말지는 내가 물어봐야 아는 거죠. 선생님 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령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학교가 어떤 제출도 받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생이 알아서 쓰는 거고 너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학기가 끝나면 아니면 학기가 끝났을 때 저는 올해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걸 했고 이거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인정하시죠? 이러면서 얘기했다면 선생님은 기억에 남겠죠. 제가 저런 식으로 열심히 하긴 했지 라고 인정을 미리 받아놓는다면 굳이 내가 뭔가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가 뭔가 뭐 하지 않았어도 기록해 줄 수밖에 없는 거 기억에 남으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어. 선생님이 생으로 거짓말하진 않을 테니까 선생님 그때 그걸 그렇게 했고 내가 만약에 확인이 불가능한다 하더라도 선생님 저 그때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그때 다 적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라든지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방법상의 문제인 거죠. 이게 그죠? 이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해버린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는 끝까지 해보는 데까지. 근데 그 해보는 데까지가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답을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가정하고 다른 건 아예 몰랐다고 못 푸는 거 다 떠나서 어쨌든 아리까리한 그 문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뭔가 풀어보려고 요 각도로 저 각도로 노력해보는 그 과정을 기록의 과정에서도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막 이래서 선생님을 뭐 언짢게 하거나 이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내가 학생부 종합전으로 대학을 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른 선생님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학생은 성공 스토리를 쓴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다른 학생들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준비해라. 제 말을 정말로 믿고 저분 말이 맞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 학생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3등급이어도 외대, 외대, 중앙대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 잠깐 실망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절망 같은 건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